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에서 서초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서초구는 생애 중이별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전 예방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초사동 열린문화센터가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동주민센터와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층별로 자리 잡았습니다.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9월 중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서초사동 주민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자리를 옮겨 업무를 시작했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외에 정원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원마당뿐만 아니라 층층이 다 푸른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또 카페처럼 아늑한 분위기의 북카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 플라자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세트로 있는 셈이죠. 그런 점에서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초사동 열린문화센터에 함께 들어선 서초여성가족플라자도 이번 개청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 개청 기념 문화 특강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20일 이혜정 요리연구가의 힐링 특강을 시작으로 공연예술가 크로키키 브라더스,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씨가 22일과 27일 각각 강단에 오릅니다. 서초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는 다음 달부터 IT와 미디어 전문가 과정을 비롯해 요가와 댄스, 공예 등 정규 프로그램 과정을 시작합니다. 저희 센터는 서초 여성가족 누구나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100여 개의 문화 강좌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본격 개강될 예정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에 간병 등을 지원하는 서리풀 건강 119 대원들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기 간병 돌보미 26명은 발대식과 함께 서비스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에서는 사업 소개와 함께 안전교육,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 실습 등이 이뤄졌습니다. 서리풀 건강 119 대원 교육은 보강 수업을 포함해서 모두 5회 진행됩니다. 간병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는 서초구 1인 가구 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리풀 건강 119 사업은 서초 싱글싱글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서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1인 가구 분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에 요양보호사분들을 파견해서 단기 간병 사업이라든지 입퇴원 도움, 통원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적인 그 절차,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또 환자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안전 주의 사항들, 이런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보건소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에 상반기에만 주민 1,3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체험관에선 대사증후군 검사와 체성분 측정, 골밀도 검사, 치매 우울증 검사 등 모두 30여 개 진료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검진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된 주민들의 경우 보건소가 지역 전문 병원과 연계해서 건강관리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건강체험관은 9월 5일 내곡동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4차례 더 마련됩니다. 대사증후군 검사의 경우 당일 건강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보건소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검사와 운동, 영양 상담을 통해서 꾸준히 건강 상태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총 4곳을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를 도와드릴 예정이니 가까운 곳에서 운영되는 건강체험관을 찾으셔서 건강검진과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안심보육 CCTV 열람 주간 운영 계획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보육 CCTV 열람 주간은 아이의 안전사고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학부모가 자유롭게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1년에 2번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계획은 일단 무기한 보류된 상태입니다. 군은 어린이집마다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치하고 나서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만 CCTV 열람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육교사 인권 부분이라든지 타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보호될 수 있는 선에서 저희들이 열람을 하도록 이제 하고, 또 관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또 부모의 알 권리를 같이 보장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서초역과 내방역을 잇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고 50여일이 지났습니다. 터널 개통 전후 주변 도로의 교통량 변화는 어땠을지 확인해 보시죠. 4월 22일 개통한 서리풀 터널.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이 공개한 서리풀 터널 개통 전후 교통량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서초대로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서리풀 터널과 같은 동서축 방향도로인 남부순환로의 교통량 감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부근 남부순환로 교통량은 서리풀 터널 개통 전 하루 평균 96,500대가 오고 갔는데 터널 개통 이후 3.4%가량 감소해 93,000대의 교통량을 보였습니다. 역시 동서축 방향도로인 사평대로 교통량도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널 개통 전에 아무래도 설해마을 골목길이 많이 막혔는데 저기 뚫리고 나서는 좀 아무래도 좀 소통이 원활하게 삼성역 쪽에서 차 몰고 이제 서리풀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제 온 적이 있는데 너무 논스톱으로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서리풀 터널의 개통은 미미하지만 남북축인 동작대로와 반포대로의 교통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작대로는 약 2.2%, 반포대로는 약 1.4%, 터널 개통 전보다 교통량이 줄었습니다. 산삼 감정협회 박형준 대표가 1,500만 원 상당의 산삼 15뿌리를 서초구청에 전달했습니다. 박 대표가 올해까지 기증한 산삼은 112뿌리 1억 600만 원에 이릅니다. 서초구청에 전달된 산삼은 지역의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도심 속에서 보리를 수확해보는 자리가 양재천교에 마련됐습니다. 서초구는 주민에게 토종 보리의 중요성과 하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보리 수확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낫으로 보리를 베고 도리깨 타작을 하며 보리를 수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초구청 주차장 노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기존의 아스팔트였던 주차장 바닥은 차도 블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초구는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구청 주차장 바닥 포장을 차도 블록으로 대체했다면서 아스팔트 포장보다 최대 12도씨 온도 저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보건소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식물로 덮는 일명 녹색 커튼이 설치됐습니다. 보건소는 조롱박과 여주, 제비콩 등 식물을 심고 옥상까지 이어지는 와이어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커튼은 여름철 강한 햇빛을 차단하고 실내 온도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 등 생활 폐기물 배출 시간이 다음 달부터 달라집니다. 서초구는 기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였던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배출 시간 외에 반드시 쓰레기를 건물 안에 보관했다가 배출 일자에 맞게 다시 내놔야 합니다. 배출 시간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드 서초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